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오늘 설이 뭐 대목이다 이 생각도 못하고 어머님 그 상사에 또 우리 언론에서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좀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저도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 그 설 분위기를 저희들이 사전에 감지를 못하기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걸 좀 전해주시기. 이건 뭐 읽는 것보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서로 좀 교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뭐 일정 공개, 이거는 지금도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을 짜거나 하는데도 신경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권자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나름은 자기들 나름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좀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현장 방문도 뭐 원들이 다음 선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뭐 이런 걸 해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결국 그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하고 관련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그다음 애로를 청취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또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례적인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가는 이 첫 차를 타보면 부부 간에 같이 가는 분들이, 어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식구들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좀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뭐 가가지고 뭐 굉장히 위중한 무슨 진찰을 받고 뭐 저 상담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수술 받은 이후에 뭐 몇 개월마다 체크하러 와라, 피 뽑자, 그다음에 뭐 이제 일정 잡자, 뭐 이런 경우가 아마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병원에서는 오라 그러죠. 저도 뭐 저 정기검진 받는 게 몇 개 있는데 애누리 없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병원 측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그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반성에 있는 어떤 분 민원을 받았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 판단에는 내가 꼭 안 가도 되는데 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에서 뭐 알아봐드리고 조율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광범위하게 해결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좀 우리 진주 중심으로 물론 뭐 서울에 있는 병원이 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중환병에 걸리면 다 서울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놓고 그냥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노령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든지, 그 다음에 중환병에 걸린 환자의 그
닭진, 그런데 진주에 있는 병원에서 의뢰하고 가서 뭐 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결과까지 이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협에서는 반드시 그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설득시켜가면서 또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자산관리공사 속칭 지난번에 이제 보도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드렸는데 와서 설명할 때 제가 꼭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그 고시촌 쪽방 지하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컵라면 먹고 앉아있는 노인네들 뭐 이런 다큐가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도 젊을 때 한가닥 했는데 무슨 이래가지고 모았던 돈 한 방에 날리고 뭐 이래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도 이거 뭐 흔히 듣는 이야기야. 원인은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자식들 뭐 하겠다고 와서 뭐 이제 하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이제 솔깃하게 뭐 이렇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 방에 이제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이제 뭐 우리가 대충 짐작은 다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나마 자기 판단이 좀 있을 때는 뭐 그게 아니라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70대 후반이나 이때부터 자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자꾸 부탁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금융기관에서도 뭐 이러고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차라리 그만 이런 데도 맡겨가지고 이쪽에서 그 제가 써놨습니다. 처분이나 인출 같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그 매뉴얼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노후를 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참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애가 셋인데 뭐 이런 이제 요즘 공약이나 제안들이 참 많은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대학 다니는 우리 둘째 놈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둘째부터 해줘도 애 안 날걸요? 이게 이제 그마 대답이더라. 참 무슨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라 적어도 이 세 번째 자녀가 있는데도 뭐 장학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하긴 하는데 뭐 옵션이 엄청 복잡하대요. 소득 분위기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래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더 다듬겠습니다만 우선은 소득 상관없이 세 번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 등 일체의 학비를 정부가 좀 지원하는 뭐 이 정도는 해줘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뭐 예산 규모라든지 지역이 이제 교육비 지출 흐름을 볼 때 특별히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젊은 기자분들은 주변에서 경험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애를 올 때 집사람이 산부인과를 갔다 와가지고 뭘 검사를 하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그랬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상식적으로 들더라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하자는데 그걸 마다할 부모들은 대한민국이 잘 없다고. 그래서 뭐 했죠. 뭐 결과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이 몇 년 있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집사람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내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안 해도 될 거야 이랬네. 근데 뭐 안 할 도리가 있나요? 그 직원도 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출산 전 태아의 건강과 기억 유무를 검사하는 비용,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근데 이제 출산 비용부터 뭐 등등은 육아, 양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의 문제는 이게 이제 공백 상태다라는 안을 저한테 누가 줬는데, 이게 이제 요새는 좀 달라졌겠거니 하고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부담이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인데, 애기 낳고 무슨 산후조리하고 퇴원하고 그 비용이야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이런 검사들은 특별한 뭐가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제 비용인데, 국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말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평원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조금은 서베이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대충 뭐 그동안에 해온 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특권 내려놓기 공약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생활 편의점 공약을 섞어서 있게 했습니다. 하나 참 빠뜨린 게 있네. 노인 자산 관리 뭐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지자산 가지고 지가 하는데 국가가 뭐 하게 뭐 이게 공공기관까지 막 나서서 만들어가 이게 낫으냐,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개인들 간의 거래라든지 재산 관리가 뭔가 이게 이제 그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왜곡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뭐 사용자 근로자 똑같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국가가 이제 개입하면서 근로 조건이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독점 규제라든지 공정거래법 위치 맥락이 같은 것. 그래서 저는 뭐 이 노인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단계에서는 국가가 이 정도 개입을 해도 전혀 뭐 우리 국가 경제 체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뭐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본인께 질문 드릴 기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리를 잘 해놨네. 어찌 쉬운 문제들만 가지고 와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모임 상사에 우리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뭐 설이 코앞에 온 줄도 몰랐는데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제가 좀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설 쉬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